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장 수급도 점검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재료는 없습니다. 좀 우습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유동성 장세는 곧 실적이 발표되면 실적 장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씩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파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은 없고 그냥 들고 있으면서 계속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뭔가를 해야 사거나 팔거나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주식을 들고서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것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계속 그냥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해외 시장 잠시 살펴보면은 요즘 미국 증시도 엄청 좋습니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부럽죠. 2010년도 이후로 계속 상승만 했어요. 정말로 참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사두기만 사두면 돈을 벌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저런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조금 보면은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는 거 봅니다. 오늘 일본 증시 이야기 나오던데 지금 일본 증시도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이 전고점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그동안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 아닙니까? 그 유동성 푼 것이 이렇게 증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참 괜찮죠. 그래서 관련해서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있죠? 이거 참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 현물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참고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비차익 거래입니다.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수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매매를 하는 건데, 이 비차익 거래는 사실 선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투자를 할 때 한 15개, 뭐 20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사고,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묶어서 어느 정도 주문을 하면 이제 계속 주문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떤 주문 넣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수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시장 상승을 예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순매도가 나오는지 추세가 어떤지 저런 것을 계속 보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갱신해 보십니다. 계속 이날 이후부터는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갱신 중입니다. 뭐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조금 비대해지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긴 뒀잖아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연기금이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근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순매도입니다. 팔았어요. 많이 사지 않고 오히려 연기금이나 기타계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샀다고 볼 수 있는데, 여튼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갈 때까지 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또 이 삼성전자가 계속 잘 나간다는 것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는 이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거든요.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서 부동산을 정말로 완전히 때리잡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좋든 싫든 이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쪽으로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주식시장이 잘 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면, 또 게다가 사람들이 돈 벌었다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뭐 한 10% 20% 수익 난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그렇게 수익 났다고 해서 팔 때가 아니고요. 그냥 들고 있을 때입니다. 계속 그냥 들고 있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팔 때는 언제 팔 때냐, 주식시장이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애 없고 객장에 뭐 주식 객장에 애 없은 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객장에 나타나면 뭐 주식시장은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객장이 없잖아요. 여튼 우리가 요즘 느끼는 것은 예전에 비트코인처럼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다 가상화폐 어떠느냐 물어볼 때처럼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다 주식시장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판다 생각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사고 팔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단기 투자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단기 투자는 늘 하는 게 아니고, 요 넘었을 때 전고점을 넘어서는 요 시점이 있죠. 그때가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시점이고, 지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계속 사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단기 투자는 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시장 수급도 상당히 괜찮죠.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실적이 좋아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철강, 금속, 화학, 비금속, 광물, 통신업, 건설업 이 외의 종목들, 업종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실적을 갖다가 전기전자 쪽에서 끌고 가겠지만, 삼성전자를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세력들은 다른 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 삼성전자만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기저효과 때문에 워낙 작년에 안 좋고 재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재작년이나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기업의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같은 분기에 비교했을 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도 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이외의 다른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6종목을 매수했더라고요.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오늘은 이슈도 별로 없고 해서 이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일람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멀리 보면은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쭉 이렇게 멀리 놓고 차트를 보는 겁니다. 멀리 놓고 차트를 보는 거고, 또 하나의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기준이 있다면 적어도 차트 모양을 보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아래쪽으로 깔렸다가, 지금 요 개인 투자자로 했는데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이런 시점이 있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요.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SKC 코오롱 PI는 한 며칠 전에도 나왔었죠. 한 며칠 전에도 이 종목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늦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 며칠 전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 마감 시황 때마다 이 종목 자주 나왔다 아닙니까? 지금 SKC 코오롱 PI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마감 시황 때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날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없는 겁니다. 늦어도 오늘은 샀어야 됩니다.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손 치면, 그동안 못 샀다 손 치더라도 늦어도 오늘은 선택해서 샀어야 돼요. 이 종목을. 그런데 뭐 지금도 못 사서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따라가 볼까 하면 이제 끝났다.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종목이 되었다. 이제 꼭 사고 싶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역용, 그러니까 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지금 SKC 코롱 PI는 매수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야 되겠죠.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매수해야 되는 날입니다.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뭐 카페에서는 단기 투자하지 마라 하는데 개별 종목 보면 요 날이 단기 투자 매수하는 날이라고 하면 또 오늘 요때 11만원 넘었을 때 요때가 단기 투자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자, 이 종목은 지금 얼마 전에도 나와서 조금 놔두라 했는데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입니다. 삼성 SDS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현대제철은 아직 좀 멀었고요. 자, 후성 같은 경우도 뭐 괜찮긴 한데 굳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이등 평균선이 조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굳이 이 후성을 매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좋은 종목들이 뭐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후성같이 저런 종목까지 매매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형주도 요즘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 대형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세력들이 조금씩 팔아서 차익 실현한다 손 쳤을 때 이 돈의 규모가 클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하는 돈의 규모가. 그걸 가지고 잔돈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 지금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돈 들어온 철강금속, 철강금속이라면 포스코 괜찮고, 화학 쪽이라면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요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갈 때는 자꾸 사람들이 소형주 이야기하는데, 지수가 오를 때는 대형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형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또 종합주가지수가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또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 번 분들이 많이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 분위기를 봐서 뭐 부동산 쪽에 저렇게 잡아대고 있으니 돈이 몰려서 투자를 한다 손 치면 이쪽밖에 없어요. 오늘도 부동산에 가서 쭉 요즘 부동산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해라고 했는데 집을 한 채 들고 있어도 2천만원 미만도 세금 낸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문자를 다 보내는 거 봐요. 공무원을 하는데 주택을 하나 더 들고 있다. 이걸 임대사업자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런데 원래 공무원들은 겸업 금지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인사혁신청과 어디에 질문한 것을 보니까 일회성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장기적으로 할 경우는 기관장 허가받아라, 소속 기관장 허가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또 그리고 세무사 하는 친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난리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2천만원 미만도 세금 내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라 하니까 돈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받아서 사업자 등록하고 나면 뭐 오르는데 하면서 세무사에 세무사무소에다가 화풀이를 거기다 다 하는가 봐요. 여튼 이 집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꾸 세금에 대한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에 비해서 이 주식 시장은 이 세금에서 아직은 많이 자유롭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 그 범위가 줄었던다 하더라도 3억 미만의 한 종목의 3억 미만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세금이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절세 차원에서도 사실 이 주식 투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식 시장이 투기적인 시장이었다면 국민들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고, 또 만약에 이 주식 시장이 계속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처럼 계속 오르는 시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해외 시장에서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자, 10년간 이렇게 올랐다니까. 이게 뭐 부동산이나 뭐가 달라요? 이렇게 오르는 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는 뭐가 다릅니까?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어서 들쑥날쑥하니까
각광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근데 우리 시장도 저런 식으로 꾸준히 수급만 유입되면 얼마든지 저렇게 갈 수도 있죠. 저렇게 간다면 좋은 투자처로서 주식시장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 주식시장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입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돈 들어오면 이렇게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상승하다 보면은 좋은 투자처로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튼 시장의 수혜주는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당장 지금 어떤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된다거나 그렇게 아니라면 꾸준히 물량을 사모으고 들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